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김영롱 앵커. 예. 잘 볼 때 뭐가 제일 예뻐요? 어디가 제일 예쁘냐고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해야 삶의 지혜겠죠? 그게 정답이긴 한데 네. 뭔가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없나? 속눈썹? 예, 속눈썹 예쁘시네요. 예. 저는 영롱 앵커를 볼 때 이 턱 있죠? 네. 이게 참 유일한 매력이다. 이탈리아 턱이잖아요. 네, 저희.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왜요? 사물을 볼 때 네. 뭔가가 숨겨진 미, 숨겨진 좋은 점, 강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시선을 길러봐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네요. 구구절절하네요. 시장이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포인트, 어떤 장점을 가장 뽑아내는지가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말을 박민영 앵커가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먼저 투자뉴스 7 통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낙폭이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0.98%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미 증시의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가동이 멈춘 가운데 이 반도체 쇼티지 우려가 IT 및 가전업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옴디아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은 적어도 2022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화웨이가 이 자율주행에 베팅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오후에 K 수소 트램 컨셉트카 공개 및 이 수소 생산기지 준공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예산 및 법 제도적 지원에 나서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와 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찾아보는 것이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일 것 같은데 앞서 보셨던 투자 뉴스에서도 돈이 좀 어느 쪽으로 흐를지 좀 우리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나 수소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정책 모멘텀 또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될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이 6거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자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 상단을 초과하고 있어 이 국민연금이 순매수로 돌아설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판 가격이 13년 만에 톤당 100만 원을 찍으며 철강 업황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도 탄탄한 상황이라 철강업체가 1분기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손해보험주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도 손보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투자뉴스 7 살펴봤는데 방금 전에 박민영 앵커가 전해준 손보사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슈 통해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어떤 생보사나 또 손보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했고 그리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특히 이 보험주에 대한 메리트에 대한 얘기들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실적 시즌에 들어서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또 매력으로 손보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전해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차량 운행량도 감소하고 사람들의 이동량이 줄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된 표를 함께 보시면 특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률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보험률, 손해율 같은 경우에 항상 어떤 보험사의 실적을 까먹는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실적 적자폭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익을 내다 보면 전반적인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 상승의 또 수혜주 중 하나가 네. 대표적으로 보험주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하다 보면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하기로 주요 손보사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평균 4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고 시장 금리는 앞으로 하반기까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주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 4차 유행, 코로나19 4차 유행이 된다면 여기서 아마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손보사에 대한 흐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다 말해주네요. 네. 코로나19와 시장금리, 실적 이 키워드 놓고 손해보험사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요. 이 강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여령 강판 유통 가격이요. 톤당 70만 원, 90만 원 하다가 이번에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13년 만에 100만 원 돌파인데요. 얼마 전에 후판 가격도 100만 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철강제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부분이 축소되고 있다. 결국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세계 철강 가격과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철강사들의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의 흐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창 많이 할 때도 네. 철강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오랜만에 수소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투자 뉴스에서도 대충 내용들은 다 전해드렸고 정부의 어떤 지원도 있겠고 규제 완화도 있다 보면 당연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수소 모빌리티가 재부각이 되고 시장에서도 회자가 많이 될 텐데 좀 이런 당연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다음 두 가지 표에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들입니다. 이번에 그 수소 트램과 관련해서는 현대로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 이외에도 두산퓨얼셀, JK인터, 동아화성, 세종공업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다운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산업 자체가 꺾인다기보다 시장에서 좀 관심이 덜 한 면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수소 대표적인 관련주들 부품 아니면 기술을 갖춘 기업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우리는 수소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한 대기업들, 지주사들을 봐야 될 것인가가 궁금한 건데요. 어렵네요, 선택.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 포스코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한다고 하면서 수소 사업 발표를 네. 했었고 SK야 워낙 이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효성이야 역시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과는 흐름이 많이 다르죠. 3월 들어서부터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나아지는 대형주, 중소형주는 최근 들어 흐름이 조금 약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봐서 그렇지 절대 수익률로 보면 한 달 동안에 15%, 20%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위 테마성으로 묶여있는 수소 관련주를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될 것인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로 앵커가 브리핑을 해주는데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게 오롯이 느껴지네요. 영로 앵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전략 이어갈까요? 예, 각 종목별 전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시죠. 예,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가는 종목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철강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원자재 가격 그리고 철강 가격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수치들도 나왔을 뿐더러 실적 좋아질 거라고는 네.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포스코 한번 언급해 드렸던 네. 것처럼 뭐 포스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분기당. 뭐 그것은 뭐 다른 철강사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앞에서 나오지만 그 열연강판이 예. 뭐 12월 달에 7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1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30만 원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50% 정도 오른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죠.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열혈강판은 결국에는 이제 그 산업의 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열혈강판을 활용해서 뭐 자동차든 뭐 건설 관련된 철강이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아직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기에 놓여 있다,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 가격 상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거의 뭐 한 90도 각도로 네. 가파르게 올라온 게 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급등세로 갈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면 철강 업체들에 대해서 실적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저는 포스코, 현대제철 보시면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의 장점을 이번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장점을 좀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현대 계열사에 대한 어떤 수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 5만 5천 원 이상은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포스코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0만 원대까지 목표까지 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이제 중소형 철강사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브라질 그 자회사가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최근 가파르게 상승을 좀 했고요. 또 이제 열혈 강판을 사용하는 이걸 이제 다시 뭐 재가공하는 뭐 세아베스틸이든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주가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에는 열혈 강판의 상승이 관련된 기업의 주가 상승과 거의 이제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동해서 상승을 하는 것이라서 참 이게 좀 지금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시철하고 포스코 이런 기업, 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약간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덜한 편인데 이게 좀 가파르게 올라온 기업들을 지금 당장 매수하자니 좀 부담되고 또 안 하자니 또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 철강사를 먼저 보시고 여전히 그리고면서 약간 중소형 철강사들이 탄력성이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베이스는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초점을 네. 맞춰둬야 되는데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또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부담이 여전히 철강주에는 좀 껴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얘기를 해주셨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세아베스틸과 동국제강까지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나중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수 시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뭐 저희가 철강주 얘기하면서 포스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이슈에서도 포스코가 껴있긴 합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수소 경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수소 관련주도 있을 테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육성하겠다고 이제 대기업에서 수소 어떤 산업 사업을 계속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뭐 포스코도 그중 하나고 네. 효성도 그렇고 SK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그래서 좀 궁금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라리 좀 지주사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수소 관련주 다시 한번 이제 순환배 돌 때 강하게 올라갈 테니까 그걸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인지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제 수소가 좀 애매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수소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수소 관련된 종목이 가파르게 올라온 것은 니콜라.
영향이 맞아요.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콜라가 이제 수소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수소차 시장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작년에 좀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현대차가 물론 수소차를 먼저 출시를 한 것이 있었고 최근 1년 사이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여준 건 맞지만 정작 가격 상승을 보여준 거는 다른 이슈,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네.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수소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딱 내가 수익률표로 계산한다라면 조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좀 매물 부담감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을 좀 포기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정부 정책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시장에서 호재가 되는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고요. 네.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다가도 또 어떤 이슈가 나와서 혹은 어떤 일정 스케줄에 맞춰서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또 관련된 기업이 좀 상승을 하는 것이라서 저는 약간의 이제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는 시점하고 이런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타이밍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소 업체들이 좀 있지만 지금 딱히 딱 수소로 집중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이제 수소하고 전기차, 전기 배터리 이런 거하고 약간 병합 같이 공동 사업이라든지 공동 관련된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전기차가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접근하신다라면 뭐 저는 한온 시스템 뭐 종목으로 언급해 드린다면 한온 시스템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일단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뭐 전기차뿐이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결국엔 수소차도 수소 배터리로 그렇죠. 네. 이런 관리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수소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소 배터리를 활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계속 제품을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환원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다른 어떤 수소라든지 전기차 관련돼서의 관련 부품주나 관련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온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한온 시스템 충분히 한 2만 원 이상 다시 뭐 재차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시장은 여전히 인프라 투자에 좀 포커스에 맞추실 필요가 네, 있어요. 네. 뭐 충전소도 지금 전체적으로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충전소라든지 수소를 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전체 그룹사 아까 뭐 효성 말씀드린 것처럼 효성이 꼭 수소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판덱스든 뭐 관련된 사업을 보신다면 그룹사들의 주가가 다 맞아요. 좋게 움직이고 네. 있어요. 그러면 뭐 효성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고 어찌됐든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인프라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면 효성중공업은 이미 수소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미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 본 기술이 있고 또 그것을 앞으로 이제 이런 충전소가 계속 늘어난다라면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효성 그룹이 또 수소를 또 생산하는 기술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효성그룹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효성중공업은 전 충분히 한 8만 원대까지 다시 재차 상승 가능하고 8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다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대표님 뉘앙스가 수소 쪽으로는 별 매력을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만 딱 보기에는 지금 당장 그러게요. 이게 뭔가 명확하게 어떤 기업,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올라왔을 때는 바람이 불어서 올라온 것이고 네네. 지금은 이제 수소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에서 딱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찬희 대표께서 그러면 진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업종군이나 산업군은 어디가 있는지 이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은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디에 포인트 두고 계신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그
주요 대형 발전사들이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사용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12년부터 그때 당시 2%인가 3% 비율이었는데 이게 연간 뭐 1, 2%씩 증가를 시키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한 25%대로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어떤 포커스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민간 발전 기업사들도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오늘 같은 경우 뭐 어제 그런 먼저 좀 움직였던 부분도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런 쪽에 관심이 좀 가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바이든 말을 하지만 결국엔 바이든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 경기 부양을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하느냐가 결국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인프라 투자가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상당 부분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자체가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기업들은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 주들은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수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미 대선 끝나고 나서 잘 가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보면 좀 많이 조정이 좀 나왔었어요. 네. 하지만 또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본다라면 또 조용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뭐 OCI 같은 기업들, 특히 OCI는 이제 탈중국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 관련해 가지고도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은 계속해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풍력 시장 자체는 오히려 태양광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이 해상 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는 CS 윈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CS 윈드가 다시금 이제 직전 고점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좀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대형 발전사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어쩔 수 없이 높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1차적으로 저 봤을 땐 저는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당장 이제 설치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네.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의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그러면서 이제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태양광에서는 OCI 그리고 풍력에서는 CS 윈드 대장주들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